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이 과목 스프레드시트 일반 우리 데이 6일차의 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요 셀 편집이라고 하는 내용과 그리고 셀 서식에 대해서 공부를 하실 건데요.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은 요 셀 서식입니다. 요 셀 서식에서는 문제 출제가 꼭 나온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출제 빈도가 높으니까 요 셀 서식에 대한 내용들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 그래서 이 과정도 실습을 통해서 먼저 내용을 좀 파악을 하고 문제 풀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셀 편집을 먼저 보실 건데요. 요 셀 편집이라고 하는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내용을 입력을 하고 열이나 행이 모자라서 삽입을 하거나 삭제를 하거나 또는 복사 이동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실습을 통해서 한번 보시면서 설명을 좀 해드릴 건데요. 여기 이렇게 내용이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행 단위, 열 단위로 삽입을 하거나 삭제를 하려고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냥 편하게 하려고 한다 그러면 B열이나 아니면 여기는 이렇게 행번호가 있잖아요. 열번호나 행번호에다 놓고 하셔도 됩니다. 만약에 이 B열에다 갖다 놓고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면 삽입이 나오죠. 얘를 눌러주면 이렇게 삽입이 됩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삽입을 해주셔도 되고, 만약에 여기 있는 내용 앞쪽에 삽입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 부분을 범위를 지정하고 우리가 이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 삽입을 눌러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단축키가 있었잖아요. 컨트롤 키하고 뭐하고 더하기 키를 눌러주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게 되면 요 행전체, 열전체라고 나와 있는 거는 아까 여기 열머리끌, 행머리끌에다 놓고 삽입을 하는 거랑 똑같은 방법이에요. 근데 여기 오른쪽으로 밀기라고 하는 거는 지금 여기 있는 이 내용이 밀어지면서 한 칸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죠? 이게 오른쪽으로 밀기가 되는 거고요. 이번에는 또 이렇게 들어가서 요걸 아래로 밀기로 하게 되면 여기 있는 요 칸들이 다 아래로 이렇게 밀어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동이 된다라는 거. 그런데 항상 삽입을 하거나 삭제를 한다 하더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이 워크시트의 크기는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A, B, C, D는 그대로 있습니다. 행번호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른쪽으로 밀 수도 있고 아래쪽으로도 이동이 된다라는 거.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다가 놓고 이 커말 필기라고 나와 있는 요 칸에다가만 놓고 삽입을 해버리게 되면은요. 여러분 이거 오른쪽으로 밀기를 했어요. 그 얘 칸만 이동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전체 내용이 입력한 거를 다 같이 삽입을 하려고 하는 건지 삭제를 하려고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삭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렇게 지정을 하고 우리가 여기 컨트롤 마이너스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왼쪽으로 밀게 한다 그러면 얘가 없어지면서 커말 시계가 이쪽으로 요 커말 실기라고 하는 내용이 이쪽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딱 보면은 이렇게 채워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용이 땡겨지면서 삭제가 되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고요. 요거를 만약에 아래쪽으로 한다. 그렇게 되면은 셀을 위로 밀기로 해서 했어요. 그죠? 그럼 이제 이렇게 내용이 지어지면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삽입이나 삭제를 할 때 어떤 형태로 해야 되는지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복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선택 영역을 클립보드에 복사해서 원본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고 했고, 복사를 하고 선택 영역에 점선 모양이 생겨요. 빠가다다다닥 거리는 움직이는 점선 모양이 표시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점선 표시를 해제할 때는 ESC 키를 눌러주면 해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복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여기 있는 내용을 이렇게 범위를 지정을 하고 우리가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사를 눌러주셔도 되고 컨트롤 C라고 하는 단축키를 눌러주셔도 됩니다. 그럼 이렇게 반짝반짝 거리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 여기다 갖다 놓을래? 갖다 놓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붙여넣기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죠? 컨트롤 V를 눌러주셔도 되고 이렇게 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요 반짝거리는 거 ESC 눌러주게 되면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복사를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방법 중에 하나는 또 이렇게 눌러주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여기를 이렇게 끌고 가요. 그러면 이렇게 해도 복사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마우스를 이용해서도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이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얘를 이동할래 그러면은 우리가 오른쪽 버튼 눌러서 잘라내기. 잘라내기 아니면 컨트롤 X를 눌러주셔도 됩니다. 또 반짝거리죠? 네, 여기다 갖다 놓을래? 하고 컨트롤 V를 눌러주게 되면은 이쪽으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하셔도 되지만 어떻게 하셔도 되냐면 범위를 이렇게 지정을 하고 끌고 가도 돼요.
그죠? 그럼 얘는 이동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동이나 복사를 할 때는 컨트롤 C나 컨트롤 V나 컨트롤 X로 사용을 하셔도 되고, 이렇게 마우스로 드래그를 하게 되면 이동이고, 컨트롤 키를 누르고 하게 되면은 복사가 된다라는 내용을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다음 이 클립보드에 저장이 되는 개수는 24개까지 임시 저장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그죠?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놔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요거에 대한 내용들, 그래서 여기서는 요런 단축키라든가 그 다음에 워크시트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는 거, B어를 삭제했다고 B가 사라지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클립보드에 저장하는 개수는 총 몇 개까지? 24개까지 가능하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 선택하여 붙여넣기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복사를 하고 붙여넣을 때 내가 어떤 형태로 붙여넣기를 할 건지를 고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선택하여 붙여넣기에 대한 요 단축키는 요 컨트롤 알트 V라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되는데, 요 그림을 여러분들이 눈여겨서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택하여 붙여넣기의 옵션들은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어요. 특히 여기에서 수식이라고 하는 거는 수식만 복사가 되는 거야. 식만. 그리고 값을 하면 값만 복사가 되는 거고, 서식은 서식만 복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서식은 뭐 색깔 같은 거 있죠. 뭐 글꼴의 색깔이라든가 글씨체라든가 채우기 색이라든가 그런 것만 복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계산이 돼요. 연산한 결과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행렬을 또 바꿀 수도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이랑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은 먼저 이렇게 내용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내용이 있는데 얘를 컨트롤 C를 눌렀어요. 그럼 제가 여기에다가 붙여넣기를 할 건데 그냥 컨트롤 V를 누르지 않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여기 선택하여 붙여넣기 있죠. 이걸 누르기 싫을 때는 컨트롤 알트 V를 눌러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얘를 이렇게 눌러주게 되면은 요 창이 나왔잖아요. 여기에서 제가 서식을 넣었어요. 요 서식. 그러면 내용은 안 나오고 이 서식만 이렇게 복사가 되는 겁니다. 이게 서식만 복사가 되는 내용이에요. 그죠? 그런 내용들이 이제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형태로 필요한 내용만 내가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 하겠다라고 했을 때 요 선택하여 붙여넣기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수식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에버리지라고 하는 함수 내용이 보이는데요. 이번에는 컨트롤 C를 눌러주고 여기에서 선택하여 붙여넣기 해서 요 값만을 한번 눌러볼게요. 값만. 이 값이라고 하는 것만 나는 복사를 하겠다. 그럼 수식은 안 되고 값만 됐고 이 평균이라고 요쪽에 평균이라고 나와 있는 요 칸에는 지금 식이 안 보여요. 값만 나와 있죠? 그리고 여기에는 이렇게 식이 나와 있지만 여기는 식이 안 나와 있다라는 거. 그죠? 요런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그죠? 요런 내용들이고요. 또 하나 더 해볼게요. 여러분들 근데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복사를 하고 제가 선택하여 붙여넣기에 들어갔을 때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요 행렬 바꿈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요 행렬 바꿈. 요 행렬 바꿈을 제가 선택을 하고 요 확인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행이 바뀌었어요. 여기 있는 요 내용이 이렇게 왔고 이름이 열로 있던 방향이 행으로 이렇게 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행렬의 위치도 여러분들이 쉽게 좀 어떻게 해요? 선택하여 붙여넣기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바꿀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계산을 좀 한번 해볼 건데 여기에다가 제가 10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10. 그래서 이 평균값에다가 10을 더한 값을 넣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10을 이렇게 복사를 해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저 더한 10을 넣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더하기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얘를 선택을 해주고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 10이 더해졌어요. 그래서 10이 더해지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요 연산에서 붙여넣기 하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니까 여러분들 요 내용도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요 10이라고 하는 숫자를 여기 있는 평균에다가 더해서 붙여넣기를 하고 싶은 거야. 더할 수도 있고 곱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더하고자 하는 식을 복사를 해주고 여기다가 붙여넣기 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붙여넣고자 하는 내용을 범위를 지정을 해주신 다음에 우리가 컨트롤 알트 V를 한번 눌러볼게요. 그럼 요 선택하여 붙여넣기라고 하는 게 나오죠. 여기에서 제가 만약에 곱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650, 500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시계들 중에 곱하기 10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선택하여 붙여넣기라고 하는 걸 할 수 있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 보셔야 되는 게 있는데요. 여기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복사를 하고 요 선택하여 붙여넣기를 눌렀을 때 요 나오는 요 화면 있잖아요. 여기에서 어떤 거를 선택을 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모두, 수식, 값 이렇게 쭉 있고 여기 보면 원본 테마, 테두리만 제외. 그러니까 테두리만 제외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테두리를 빼고 다 복사를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복사를 해놓고 여기서 우리가 선택하여 붙여넣기에 들어갔을 때 여기는 요 테두리만 제외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테두리는 어떻게 해요? 빠지고 나머지 내용들이 다 복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에 테두리만 복사하는 기능은 없어요. 그죠? 테두리만 복사하는 기능은 없고 테두리를 빼고 복사하는 기능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놔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 내용을 잘 기억을 해놔 주십시오. 선택하여 붙여넣기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럼 문제를 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홈 클립보드 그룹에 붙여넣기 있죠. 그래서 선택 가능한 붙여넣기 옵션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면 값 있고 또 우리가 선택해서 붙여넣을 수 있죠. 근데 테두리만 붙여넣기는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랬어요. 테두리만 제외는 있지만 테두리만 붙여넣는 기능은 없습니다. 그래서 연결해서 붙여넣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닌 거는 몇 번? 3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 보면은 이렇게 테두리만 제외는 시킬 수 있지 테두리만 붙여넣는 기능은 없다라는 거. 그래서 선택해서 붙여넣을 수 있고 값 붙여서 넣을 수 있고 연결해서 붙여넣을 수 있는 기능들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가적으로 연산도 되고 행렬도 바꿀 수 있는 기능이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또 선택하여 붙여넣기 대화 상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복사한 데이터를 여러 가지 옵션을 적용하여 붙여넣는 기능으로 잘라내기를 실행한 상태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요거는 이제 잘라내기에서는 안 되고 복사했을 때만 사용이 가능한 거니까 맞는 말이고 붙여넣기의 서식을 선택한 경우는 복사한 셀의 내용과 서식을 함께 붙여넣는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아까 요거 해봤죠. 요 서식을 선택을 하게 되면 내용은 복사가 안 되죠. 그 내용은 복사가 안 되고 거기에 들어갔던 색상에 관련된 내용들이나 테두리나 이런 내용들만 복사가 되지 내용은 복사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잘못됐습니다. 그죠? 더 정답은 2번이네요. 그죠? 2번이고 또 3번에 있는 내용을 보면 내용 있는 셀만 붙여넣기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복사할 영역에 빈 셀이 있는 경우는 붙여넣을 영역의 값을 바꾸지 않는다. 그 내용이 있는 셀만 붙여넣기를 했을 때 이제 나오는 얘기고요. 근데 행렬 바꿈을 선택한 경우 복사한 데이터의 열을 행으로 또 행을 열로 변경해서 붙여넣기를 한다라는 거. 그죠? 우리가 요거는 이제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요 내용이 있는 셀만 붙여넣기라고 하는 게 여기 이렇게 있죠? 그죠? 요걸 말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거는. 그럼 복사할 영역에 빈 셀이 있는 경우는 붙여넣을 영역의 값을 바꾸지 않는다. 그죠? 그러니까 빈 셀이니까 뭐 붙여넣을 게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셀의 이동과 복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이동하고자 하는 셀 영역을 선택 후 잘라내기 바로가기 키인 컨트롤 X를 누르면 선택 영역의 주위에 점선이 표시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복사를 하거나 잘라내기를 하려고 한다 그랬을 때 여기 한번 봐볼게요. 이거 3번 문제에 가서 여기 이동하고자 하는 셀 영역을 이렇게 얘를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얘를 이렇게 선택을 하고 바로가기 해서 잘라내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요 X를 누르면 점선이 이렇게 표시가 되죠. 그러니까 얘는 1번은 맞는 내용입니다. 그죠? 얘는 맞는 내용이고 클립보드는 최대 24개까지 저장이 가능하다라고 했었죠. 그 내용이고 선택한 셀 영역을 이동할 위치로 드래그하는 동안에는 선택된 셀 영역에 테두리만 표시된다라고 했는데 요 3번 때문에 제가 이렇게 실습을 좀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건데요. 얘는 뭐냐면 이렇게 범위를 지정을 했어요. 그리고 얘를 이쪽으로 이동을 하고 싶어요. 그럼 이렇게 이동을 하려고 하는 요 순간에는 내용은 안 나오고 테두리만 이렇게 보이죠. 지금 테두리만 나오죠. 여기 내용이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걸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드래그하는 동안에는 선택된 셀 영역에 테두리만 표시가 된다라는 거. 그죠? 이렇게 이동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테두리만 보이죠? 이렇게 내용이 안 보이고 그걸 말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Shift 키를 누른 채 선택형의 테두리를 클릭하여 원하는 위치로 드래그하면 선택 영역이 복사된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선택을 하고 제가 Shift 키를 이렇게 눌렀어요. 그럼 얘는 복사가 아니에요. 이동이 되는 겁니다. 그죠? 복사를 하려면 우리가 무슨 키 눌러야 돼요? 무슨 키?
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Shift 키가 아니라 무슨 키를 눌러줘야 된다? 컨트롤 키를 눌러줘야지만 복사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은 지금 잘못된 게 몇 번이다? 요 4번이 잘못됐습니다. Shift 키가 아니고 얘가 무슨 키가 돼야 돼요? 컨트롤이에요. 컨트롤. 그죠? 컨트롤하고 드래그를 해야지만 복사가 되는 거고 Shift하고 드래그를 하면 이동이 된다라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 셀 서식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하실 건데요. 요 셀 서식에 숫자 서식이 있고 문자 서식이 있고 날짜 서식, 시간 서식, 그리고 사용자 지정 서식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셔야 되는데 숫자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에서는 여러분들이 요 샵이라든가 0이라든가 요 물음표가 있다라는 거, 요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구분해서 알고 있으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 내용들은 우리가 실습을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그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는 표시 형식이고 여기는 입력값을 제가 적어놨어요. 그런데 결과에다가는 이 결과라고 나와 있는 곳에서는 이 서식을 지금 집어넣지는 않았어요. 그냥 똑같이 입력값만 입력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표준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입력 상태를 그대로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하고 우리가 이 표시 형식을 바꿔주기 위해서는 들어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표시 형식에 있는 요 자세히 버튼을 눌러서 들어가도 되고요. 얘를 이렇게 눌러주게 되면은 바로 표시 형식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들어가셔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오른쪽 버튼 눌러서 요 셀 서식에 들어가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단축키가 있어요. 이 단축키를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요 단축키는 컨트롤 키에다가 숫자 뭐를 눌러주시면 돼요? 1을 눌러주시면 돼요. 컨트롤 1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셀 서식으로 바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요 사용자 지정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지표준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그래서 요 지표준은 그냥 입력 상태 그대로 표시하는 그런 형식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얘를 지표준을 눌러주고 그냥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 변화가 없어요. 그죠? 그거고 그다음 요 밑에 보면은 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샵이라고 하는 거의 의미와 0에 대한 의미를 좀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는데요. 여기 한번 볼게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요 샵이라고 하는 거는 유효한 숫자만 표시를 하고 미유한 0은 표시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실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거고요. 요 0이라고 하는 거는 무효한 0도 없는 0도 표시를 해서 자릿수를 갖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맞출 때 사용하는 거는 요 0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 샵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소수점이 4, 5, 6까지 들어가 있죠. 그러면 여기 한 자리까지가 표시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선택을 하고 셀 서식에 들어가서 요거를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에다가 샵점 이렇게 샵하고 점하고 요 샵을 눌렀어요. 그러면 원래 입력된 숫자는 어떻게 됐어요? 12.456이 들어갔지만 얘는 점하고 샵이기 때문에 소수점이 한 자리까지만 나와야 돼요. 그런데 뒤에 5가 올림수가 되기 때문에 5가 올라가서 12.5가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얘는 샵이 두 개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요거는 샵이 두 개니까 우리가 들어가서 여기에다가 샵을 넣어주게 되면은 두 자리로 표시가 되겠죠. 근데 이 6이 또 올림수가 되니까 올라가서 46으로 표기가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는 건데,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게 이렇게 샵이 이렇게 됐어요. 샵하고 점이 나와 있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바뀌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 여기 보면은 샵하고 점만 있잖아요. 그럼 점까지만 표시가 되고 소수점 뒤에 있는 게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럼 만약에 점이 빠지고 샵만 있다라고 하면 그냥 12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좀 하고 계셔야 됩니다. 특히 올림수가 되면은 올라가서 표현이 된다라는 거. 그 0이에요. 얘는. 그 0으로 되어 있는 거는 들어가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뭐를 쓰면 0을 쓰게 되면은 이렇게 0만 나와요. 소수점 뒤에 있는 건 자리가 표시가 되지 않는데 지금 여기 보면 4라고 하는 숫자가 올림수가 안 되니까 올림수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12로만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번에는 여기 뒤에 있는 게 0이 몇 개 있어요? 두 개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보세요. 0이 여기에 들어가서 이렇게
0, 0, 0 하고 점하고 0, 0이 들어갔습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들 여기 한번 보세요. 지금 소수점은 세 자리가 들어가 있지만 00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두 자리까지 표기가 될 거잖아요. 6이 올림수가 되니까 46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앞에는 0이 세 자리예요. 근데 이 소수점 앞으로 정수 부분에 있는 거는 숫자가 세 개밖에 없잖아요. 근데 0이 없는데 0이 여기 앞에 나와 있기 때문에 0이 채워지는 거예요. 0이 채워져서 이렇게 012.46으로 나왔다. 그죠? 그러니까 무효한 없는 0도 채워져서 어떻게 되는 거야?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와 얘 차이점이 이렇게 됐다. 샵과 0은 차이점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 물음표라고 나와 있는 거는 숫자를 표현하는 건데 소수점을 기준으로 갖다가 어떻게 해요?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유효하지 않는 0은 유효하지 않는 0은 자릿수 대신에 자릿수에 0 대신 뭐로 표시가 된다? 공백이 표시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됩니다. 이것도 한번 봐볼게요. 이렇게 클릭을 하고 들어가서 제가 여기에다가 물음표하고 슬래시하고 물음표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2분의 1로 나와요. 분수로 이제 표현이 되니까 10분의 5니까 약분이 되면 2분의 1이 나오겠죠. 그래서 2분의 1로 표시가 되는 거고요. 얘를 한번 들어가서 봐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물음표가 몇 개예요? 3개예요. 그리고 점 하고 물음표 몇 개? 하나, 둘, 3개가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들어갔는데 지금 여기 들어가서 나와 있는 거를 보시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뒤에는 입력된 숫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0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라 그냥 공백으로 나오고 앞에 있는 숫자들은 그냥 나타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나타나는 거고, 그럼 만약에 여기는 숫자를 지금 15.229로 이렇게 바꿔볼게요. 입력된 숫자를 다시 한번 바꿔볼게요. 15.229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럼 이럴 때는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 여기 들어가서 제가 지금 보면은 물음표가 3개를 했고 또 점 뒤에 물음표 3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물음표 뒤에 있는 3개의 숫자들은 그대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앞에 있는 숫자는 3개로 물음표가 나와야 되는데 0으로 채워지는 않아요. 그냥 여기가 빈칸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죠? 요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여기 0이 채워지는 게 아니라 빈칸으로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0이 있는 경우는 0으로 채워지지만 물음표가 3자리가 있을 경우에는 숫자가 2개밖에 없다 그러면 그냥 빈칸으로 나온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죠? 그거고.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지금 보면 00인데 여기 소수점이 없잖아요. 그럼 얘는 0이 채워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서 여기다가 샵점 하고 0, 0을 넣었어요. 그러면 없던 0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자리를 차지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쉼표가 들어갔을 때는 천 단위에 여기 뒤에 쉼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한번 해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눌러주면은 천 단위의 쉼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고 요거는 뒤에 1000원이라는 글자를 붙이라고 한 거고 여기 보면 쉼표가 뒤에 하나가 들어갔잖아요. 이렇게 쉼표가 하나가 들어가면 천 단위 3개가 생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해주시고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에다가 이거 사용자 지정에 들어가서 샵 쉼표 샵샵 0에다가 쉼표를 하나 눌렀어요. 그럼 3개가 잘라집니다. 그리고 1000원이라고 적어주시게 되면은 요 1000원이라고 하는 이런 단위명을 넣을 때는 큰 따옴표 안에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세 자리가 생략이 되면서 이 5가 올림수가 되기 때문에 4가 얼마로 바뀐 거예요? 여기 5로 바뀐 거예요. 요걸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쉼표가 2개가 들어가면 세 자리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생략이 돼버려요. 그럼 2가 올림수가 되면 2로 바뀌겠지만 올림수가 아니면 그냥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만 원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한번 들어가서 한번 해보게 되면은요. 여기에다가 샵 쉼표 샵샵 0을 하고 쉼표가 하나일 때 2개일 때 그죠?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100만 원을 여러분들이 써주시면은 요런 형태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를 잘 기억을 해놔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0일 때와 샵일 때의 차이점, 그리고 물음표일 때의 차이점을 파악을 하고 계시면 돼요. 여기 있는 것만 알면 충분히 시험 문제 풀 때, 어렵지 않게 해결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지금 제가 1000원을 이렇게 몇 개를 써놨는데요. 여기 있는 요 표시 형식에서 요 쉼표라고 하는 거는 천 단위마다 쉼표를 눌러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요게 이제 회계 형식은 앞에 뭐가 들어가요? 원기호가 들어가면서 천 단위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셀 서식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요 회계는 기호를 생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릿수를 올리거나 내릴 수가 있고 생략을 할 수도 있고 다른 기호로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쵸? 이렇게 해서 바꿀 수가 있고 요 회계는 음수로 표현이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요번에 가서는 통화로 한번 해볼게요. 통화는 원기호가 숫자 바로 앞에 들어가요. 원기호 바로 앞에 들어가고 회계는 좀 멀리 떨어져서 왼쪽의 기준에 맞춰서 들어가는데 요 그 통화 형식은 숫자 바로 앞에 들어간다라는 거. 그리고 셀서식에 가서 보시게 되면은 얘는 음수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통화는 음수 표현이 되지만 회계는 음수 표현이 안 된다라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 10.256이라고 하는 거에 여기 퍼센트 기호를 눌렀어요. 눌러주게 되면 이 퍼센트는 입력된 숫자에 곱하기 100이 되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제가 여기다가 1을 써놓고 퍼센트를 눌러주게 되면은 100%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퍼센트의 의미가 뭔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다음 여기 있는 이 소수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수점 자릿수를 늘리고 줄이는 거예요. 늘어나게 얘는 줄어들게 해주는 겁니다. 그죠?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주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숫자에서 음수를 입력을 할 때는 그냥 -5 이렇게 입력을 하잖아요. 근데 음수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셀서식에 들어가면은 여기에 있는 숫자에서 봤을 때 음수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할 수도 있고 가로 안에다가 표시할 수도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죠? 이런 내용들을 파악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이제 문자를 한번 볼게요. 이 문자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렇게 입력되어 있는 이 숫자에다가 이 문자에다가 뒤에다가 내가 님을 붙이고 싶어. 이 필기라고 하는 글자 뒤에다 합격이라는 걸 붙이고 싶다 그러면 이 골뱅이를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사용자 지정에 들어가서 골뱅이를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이 골뱅이를 눌러주시고 뒤에다가 여러분들이 뭐를 써주면 돼요? 님을 써주면 됩니다. 앞에다 쓰면 어떻게 되나요? 앞에도 들어가요. 여기에다가 사원이라고 적으면 이렇게 앞에도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게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띄어쓰기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제가 님자라고 하는 거 뒤에다 이렇게 띄어쓰기를 하나를 했어요. 요 사원을 한번 지어볼게요. 띄어쓰기 하면은 이렇게 띄어쓰기가 돼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띄어쓰기 유무도 잘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도 띄어쓰기가 되고요. 요 님자가 이렇게 됐고 골뱅이 뒤에서 띄어쓰기를 해도 띄어쓰기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 또 여기다 필기 합격이라고 하는 것도 아까처럼 똑같이 뭐를 선택을 하셔서 골뱅이 뒤에다가 여기다 뭐라고 써주면 된다? 합격이라고 넣어주시면은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거 그걸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요 별이라고 나와 있는 요 아스테리스크 있잖아요. 요거는 어떤 문자를 이 문자라고 하는 거 여러 가지 문자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주로 이제 특수 문자 같은 걸 많이 넣는데 그 문자를 셀의 너비만큼 반복이 되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 형식은 어떤 거냐? 요 숫자를 요런 형식으로 바꾸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거? 요 별을 요 너비만큼 나오게끔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개가 나올지는 몰라요. 해봐야지 알 수가 있겠죠. 여기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여기다 별을 눌러주고 요거는 이제 요 아스테리스크 말하고 내가 집어넣으려고 하는 문자는 뭐다? 요 별이에요. 그럼 별이 나오게 하려면 우리가 미음 눌러주고 한자키 눌러주면 된다 그랬죠? 자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여기에다가서 셀 서식을 샵 이렇게 0을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이제 별 같은 경우를 우리가 넣을 때는 어떻게 넣어야 돼요? 큰 따옴표 안에다가 넣어주셔야 되겠지. 그죠? 그러고 나면은 여기 한번 봐볼게요. 요 내용이 조금 이렇게 이거를 지워볼게요. 지우고 별을 다시 한번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하게 되면은 별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럼 열너비를 제가 이렇게 넓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더 넓어집니다. 얘를 줄여요? 그러면 더 줄어드는 거야. 그래서 이 아스테리스크라고 하는 요거에 따라서 본인이 선택한 입력한 이 문자가 반복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무슨 크기만큼? 셀의 너비만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놨는데 다시 넓히면 어떻게 돼요? 넓어지는 거예요. 줄이면 다시 어떻게 된다? 줄어든다라고 하는 거. 그죠?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 시 표현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놔 주셔야 됩니다. 그죠? 여기 아스테리스크가 들어가고 필요한 내가 삽입하고자 하는 문자를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고요. 요거는 뒤에 있는 요 숫자의 서식 때문에 샵 쉼표 샵샤 0이 들어간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 내용을 꼭 기억을 해놔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날짜 서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는
연도, 월, 일, 그 다음에 요일로 여러분들이 좀 따져서 좀 보셔야 되는데요. 연도를 표현하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가 보통 연도를 표현을 할 때 2025년이라고 쓰든가 아니면 25를 쓰잖아요. 뭐 5라고 쓰진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연도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다. 그래서 두 개로 25만 표현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Y 두 개. 풀네임으로 다 나오게 하려고 한다 그러면 Y를 4개를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네, 월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M이에요. M. 그래서 월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4가지가 있는데 요 M을 쓰게 되면은 숫자가 1, 2, 3, 4라고 나옵니다. 근데 M을 2개 쓰게 되면은 한 자리 숫자에 0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죠? 그 차이고 M이 3개면 어떻게 된다? 영어의 풀네임 중에서 제너럴이 하면은 앞 글자 3가지만 나오는 거예요. 근데 풀네임으로 다 나오게 하려고 한다 그러면 M을 몇 개 써주면 돼요? 4개 써주면 돼요. 그러니까 풀네임으로 다 나오는 거는 4개예요. 아까 연도도 4개였잖아요. 그죠? 월도 4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문 전체를 다 표기를 해준다. 그 다음에 D라고 하는 거는 요 1이에요. 1. 데이 D가 되는 겁니다. D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도 4가지예요. 4가지가 되는데 그냥 D 하나만 쓰게 되면은 1일, 2일, 3일 한 자리로 나오는 거고 D가 2개가 되면은 월과 마찬가지로 앞에 뭐가 채워지는 거예요? 0이 채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DD가 나오는 거랑 DD 4개가 나오는 거의 차이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요거 2개의 차이점이랑 요거 2개를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D가 3개, D가 4개는 영문 요일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먼데이다 라고 하면 앞에 있는 글자 영어 MON이 3개가 나오는 거고요. 풀네임으로 먼데이가 다 나오게 하고 싶다 그러면 DD를 4개를 써야 되는 겁니다. AA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이 한글로 되어 있는 요일이 한 자리로 나오게 되는 거고요. AAA를 4개를 넣어주게 되면은 요일 전체 한글이 전체로 표시가 돼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로 표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요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문으로 요일을 표시를 하는 거냐 아니면은 한글로 표시가 되느냐 그거에 따라서 들어가는 서식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여러분들이 잘 구분을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YY, MM, DD면 연도나 월이나 일이 다 두 자리로 나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사용자 지정에 들어가서 요 YY가 2개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2자리로 표기가 되는 거고 요거는 4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용한 거대로 어떻게 해요? 4자리, 2자리, 2개로 표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시는 거고 요거 같은 경우는 하이픈 대신 점점으로 들어갔고 뒤에 AA가 몇 개가 들어갔어요? 3개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거는 요일이 한글로 된 요일이 한 자리로 나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가서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그대로 적어주시면 돼요. YY 2개죠. 점. 그리고 MM이. 요 MM이 3개라고 하는 거는 얘가 영어로 지금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DD. 그리고 한 칸을 띄고 AAA를 넣어주게 되면은 요일이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죠? 만약에 M을 제가 2개를 넣어주게 되면은 이렇게 11월로 나오겠죠. 근데 3개를 넣어주게 되면은 영문에 대한 월이 3자리로 나오는 거고 M을 하나 더 넣어주면 풀네임으로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예제대로 한다 그러면 3개만 넣어줘야 돼요. 이런 형태로 표시가 돼서 나온다라는 거. 요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요거는 좀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죠? 암기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간 서식을 보게 되면 시간은 좀 간단하죠. 우리가 hour, 그죠? minute, 그 다음에 second, 그리고 오전, 오후를 표시를 하는 거는 AM하고 뭐예요? PM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표시를 할 때 만약에 우리가 2시야. 그럼 이거를 한 글자로 넣을 거냐 앞에 2자리로 표현을 할 거냐에 따라서 H나 H 2개냐. 그죠? 분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초도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렇게 보면은 시, 분, 초가 다 2자리로 표현이 되고 오전인지 오후인지를 표시를 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셀 서식에 들어가 주셔서 여기에다가 써주시면 돼요. 이렇게 H 땡땡 MM 땡땡 SS 그럼 한 칸 띄고 AM 그쵸? 요거를 AM 슬래시 그 다음에 PM으로 써주게 되면은 오전이면 AM으로 나오는 거야. 그죠? 근데 여기가 11시가 아니고 12시다. 그럼 PM으로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형식이 표기가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죠? 요거 형식은 그냥 시하고 분만 나왔잖아요. 시가 그런데 이렇게 한 자리로 되어 있다. 그러면 2자리로 표현이 되니까 H를 하나 더 넣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날짜는, 그러니까 시간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럼 이번에는 사용자 지정이에요. 요 사용자 지정은 여러 가지 형태가 혼합이 된 형태예요. 그래서 셀에 입력된 값 자체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여지는 방식을 사용자 마음대로 지정할 수 있는 기능이 바로 뭐다?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이다. 그래서 서식 코드는 모두 4개의 구역까지 지정할 수 있다라는 거. 각 구역은 뭘로 구분한다? 세미콜론으로 구분한다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맨 처음에 요 순서가 요거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양의 서식, 음의 서식, 영의 서식, 텍스트 서식으로 들어간다라는 거. 셀에 자료를 숨기고자 할 때는 세미콜론 3개를 넣어서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리고 조건이나 뭐 글꼴 색깔이나 이런 게 들어갈 때는 꼭 이렇게 여기처럼 대괄호로 이렇게 묶어줘야 돼요. 대괄호로. 또 요거에 대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구역은 4개의 구역으로 나뉘어진다. 그 구역을 나눌 때는 뭘로 나눈다? 세미콜론이다. 그리고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양의 서식, 음의 서식, 영. 그쵸? 그 다음에 마지막이 텍스트다. 그죠? 그래서 조건을 입력을 할 때는 대괄호로 묶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서식을 바꾸려고 한다 그러면 따로따로 이게 다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한꺼번에 범위를 지정해 놓고 요 사용자 지정 서식을 하게 되면 양수일 땐 이렇게 바뀌고 음수일 땐 이렇게 바뀌고 영일 땐 이렇게 바뀌고 문자일 땐 이렇게 바뀌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아까처럼 이거를 어떻게 해요? 따로따로 다 범위 지정해서 하나씩 바꿔주는 게 아니라 사용자 지정에는 여러 가지 데이터의 값이 있는 거에 따라서 그 서식에 맞게끔 집어넣어 주라는 거예요. 서식을 적용을 하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여러분들 사용자 지정에 들어가서 제가 여기 나와 있는 것대로 할게요. 파랑을 써주시면 돼요. 어떤 걸? 양수야. 지금 양수에 관련된 걸. 양수가 나오면 어떻게 해줘라? 파란색으로 바꿔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음수는? 그 다음에 이제 세미콜론이 들어가니까 음수는 무슨 색깔로 바꿔라? 빨강으로 바꾸라고 하는 겁니다. 음수는 무슨 색깔로 바꿔라? 빨강으로. 그런데 마이너스를 표시를 하래요. 그래서 샵 쉼표 샵샵 0을 넣어주라고 했고 세미콜론 해주고 0이 들어가면 0을 그대로 나오게끔 해줘라. 그 다음에 문자가 들어가 있을 때는 문자 뒤에다가 여기 뭐 님을 붙이겠다. 그러면 골뱅이 하고 여기다 뭐를 써주면 돼요? 님을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아까 문자의 서식 뒤에 단위를 넣을 때는 골뱅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해주면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거는 양의, 요거는 음의, 그죠? 요 0은 0. 근데 뒤에 있는 거 여기는 뭐예요? 텍스트, 문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 알아서 이렇게 바뀌어요. 그죠? 제가 여기다가 숫자를 만약에 마이너스 5라고 적었어요. 그럼 얘는 빨갛게 바뀔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다가 이 숫자를 다시 바꿔서 제가 5라고 입력을 했어요. 그러면 얘는 바뀌어요. 그쵸? 바뀌는 거고 제가 여기에다가 사람 이름을 따로 뭐 김샘이라고 적었다. 그러면 이름이 문자니까 김샘님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모든 혼합된 데이터에다가 특정 서식을 넣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는 요 사용자 지정 표식으로 해주셔야지만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요 내용은 암기를 꼭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안 하시면 안 되겠죠. 그죠? 암기를 꼭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내용을 좀 기억을 해놔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 셀 맞춤이라고 하는 거는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요 셀 맞춤에 대해서는 잠깐 좀 설명을 좀 해드릴 거고요. 그냥 여기 나와 있는 요 단축키는 좀 암기를 좀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것도 실습을 통해서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 셀 맞춤에서 지금 제가 여기에다가 안녕하세요 김샘입니다 라고 썼어요. 그런데 요거는 지금 내용이 너무 기니까 옆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맞춤 들어갈 때는 여기 나와 있는 맞춤에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걸 눌러주셔도 되고 셀 서식 컨트롤 1번을 눌러주셔도 됩니다. 아니면 오른쪽 버튼 눌러서 요 셀 서식에 들어가도 돼요. 그죠? 근데 여기 이제 눌러주게 되면은 요 맞춤 있잖아요. 그죠? 요 맞춤에서 제가 여기 셀의 맞춤이라는 거 있잖아요. 얘를 눌러주게 되면은 요 많은 글씨가 여기 있는 요 셀에 요 B열에 있는 요 셀에 맞춰서 크기 자체가 어떻게 돼요?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 이게 셀의 맞춤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여기 자동 줄바꿈이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그러면 여기에 안 들어가니까 글씨가 다 길어서 안 들어가니까 자동 줄바꿈을 하면 알아서 줄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죠? 원래는 우리가 요 자동 줄바꿈을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여기에 나와 있는 셀 안에 줄을 바꿔주는 강제 개행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럴 때 무슨 키를 눌러야 된다? Alt하고 엔터를 눌러줘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필기
하고 Alt 엔터를 눌러주고 여기다가 합격이라고 적어주면은 강제로 줄이 바뀐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자동줄 바꿈이 된 거고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고 우리가 여기 가면은 셀 병합이라고 하는 거 이 두 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합쳐지는 걸 말하는 거죠. 그죠?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놔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컨트롤 엔터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요거는 여러 개의 셀을 한꺼번에 선택을 하고 제가 합격이라고 쓴 다음에 그냥 엔터를 누르면 합격이라고 하는 글자가 지금 B구에 있잖아요. 그것만 입력이 되지만 컨트롤 키하고 엔터를 눌러주게 되면 범위 지정한 곳에 한꺼번에 내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요게 이제 여러 셀을 동일한 값을 입력을 할 때. 근데 연속된 데이터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떨어져 있는 셀도 되는 겁니다. 요 떨어져 있는 셀을 선택을 할 때 우리가 컨트롤 키를 누른 거죠. 여기에다가 성공 이렇게 쓰고 컨트롤 엔터를 딱 눌러주면은 내용이 이렇게 한꺼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걸 말해주는 거고요. 우리가 Shift 엔터라는 건 이미 했었어요. 그죠? 여기서 엔터를 Shift 엔터를 눌러주면 셀이 어디로 간다? 위로 올라간다. 엔터를 눌러주면 아래로 내려가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Alt 엔터, 그죠? 컨트롤 엔터, Shift 엔터의 뜻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Alt 엔터는 강제 개인이야. 컨트롤 엔터는 여러 셀에 동시에 같은 내용을 입력하는 거. Shift 엔터는 역방향으로 위로 올라가는 그런 키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 여기 밑에 보면은 컨트롤 D하고 컨트롤 R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뭐냐면 제가 한번 봐볼게요. 여기에 요 D는 다운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요 R이라고 하는 거는 right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이렇게 놓고 제가 컨트롤 D를 눌렀어요. 그러면 이 합격이라는 기준으로 아래쪽에 다운이잖아요. 그 아래쪽에 내용이 입력이 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입장에서는 여기에다 제가 셀을 넣었으니까 위에 있는 내용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합격이라고 나와 있는 글자로 생각을 했을 때 아래쪽에 내용이 들어간 겁니다. 그런 다음에 또 여기에 있는 여기 있는 칸이 있잖아요. 여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넣어주고 나서 컨트롤하고 R을 눌러주게 되면 왼쪽에 있는 내용이 여기에 이제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오른쪽에 내용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right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여기에다가 이렇게 제가 놓고 뭐를 눌러주면 위에는 글자가 나오겠어요? 컨트롤 D를 눌러주게 되면은 이제 병합이 되어 있는 셀이라서 안 되는데 제가 요거 하나를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여기다가 이렇게 병합된 거를 생략을 하고요. 여기다 클릭을 해주시고 뭐를 눌러주면 컨트롤 D를 눌러주면 이렇게 필기가 나오죠. 여기다 선택을 하고 뭐를 눌러주면 컨트롤 R을 눌러주면은 또 이쪽에 필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요 단축키도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요 다운은 위에 있는 글자가 입력이 된다. 요 R이라고 하는 거는 right 왼쪽에 있는 글자가 입력이 된다. 복사가 돼서 내용이 입력이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 더 빠르게 내용을 입력할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 내용을 파악을 해두셔야 돼요. 꼭 암기를 하고 계셔야지만 가능하겠죠. 그죠? 꼭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를 좀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보면 셀 서식의 표시 형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일반 형식으로 지정된 셀의 열 너비보다 긴 소수가 이렇게 입력이 되면 셀의 너비에 맞춰 반올림감, 셀의 너비에 맞춰서 반올림이 되죠. 소수값은. 그 다음에 통화 형식은 숫자와 함께 기본 통화 기호가 셀의 왼쪽 끝에, 여러분들 셀의 왼쪽 끝에 들어가는 거는 통화가 아니라 얘는 뭐예요? 회계였죠. 회계. 그죠? 회계였어요. 통화는 어디에 들어갔어요? 숫자 바로 앞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통화 기호의 표시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 뒤에 있는 내용은 맞지만 앞에 있는 게 틀렸어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다. 회계 형식은 음수의 표식을 별도로 지정할 수 없다라고 했었죠.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그리고 입력할 값이 0일 경우에는 하이픈으로 표시가 된다라고 했고 숫자 형식은 음수의 표시 형식을 빨간색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요거를 한번 여러분들 해볼게요. 여기 가서 제가 여기에다가 만약에 숫자를 1000원이라고 이렇게 적어놓고 여기도 1000원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요 회계잖아요. 여기 숫자 왼쪽 끝에 들어가 있죠. 그리고 요 회계 형식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요 회계는 기호를 바꿀 수 있지만 음수 표현이 안 된다라고 했죠. 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가서 통화로 한번 바꿔볼게요. 얘는 통화는 숫자 바로 앞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셀 서식에 들어가면은 이 통화는 음수 표현이 되고 기호를 다른 모양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 차이점을 말해주는 거야.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다음 중
셀 서식의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 중 코드와 설명이 옳지 않은 거. 요 샵은 유효한 자릿수만 표시하고 유효하지 않은 0을 표시하지 않는다. 맞는 내용이죠. 물음표는 유효하지 않은 자리에 0 대신 공백을 표시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소두점 기준을 맞출 때 좀 필요하다. SS는 초 단위가 맞는데 어떻게 해요? 두 개가 들어가는 거니까 00 이렇게 1초다 그러면 0을 앞에 채워주는 형태가 되는 거죠. 맞고 요 DDD는 요일을 영문 요일로 바꿔주는 건데 sun이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Sunday 풀네임으로 나오는 거죠. DDDDD 4개짜리는 다 뭐다? 풀네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거는 몇 번이에요? 4번이 잘못됐어요. 그죠? 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 3번은 여기 입력 데이터 값이 요거고 표시 형식이 요거고 그 다음에 결과 값이 요거예요. 결과가 잘못된 거를 찾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1, 2, 3, 4, 5가 들어갔는데 쉼표가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 쉼표 들어가야 되죠. 그쵸? 그러면 이제 이거 맞고 그림자 뒤에 골뱅이 다음에 자가 되니까 그림자가 나오는 게 맞고 여기 물음표니까 요거는 이제 10분의 4니까 약분하면 5분의 2로 분수로 나오는 게 맞죠. 그리고 요거는 5가 들어갔어요. 5가 들어갔는데 여기 지금 보면은 샵하고 점하고 0이 됐잖아요. 그럼 여기는 점 0만 나와야지 0이 두 자리가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점 0이 있으니까 요 한 자리만 표시가 돼서 나와야 돼요. 5가 들어가긴 했지만 소수점은 없지만 점 0이기 때문에 0이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두 자리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 자리만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여기 점 앞에는 숫자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하나만 나오면 되고 뒤에는 이 샵은 없으니까 그냥 입력이 안 되겠죠. 그래서 뒤에는 점 0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요것이 잘못됐어요. 그죠? 4번이 잘못됐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원본 데이터를 지정된 서식으로 설정하였을 때 결과가 옳지 않은 거. 지금 여기 보면은 5054.2가 들어갔는데 샵샵샵이 3개가 들어갔잖아요. 그럼 3개가 들어갔다라고 했을 때는 이거 어떻게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요거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해본다 라고 하시게 되면은 5054.2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지금 보면은 5054까지만 나왔죠. 요거 우리가 한번 엑셀로 만약에 해본다 라고 하시게 되면은 5054 그 다음에 뒤에 5054 점이 없으니까 점이 나타나지 소수점이 나오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게 맞는 거예요. 그죠? 맞는 거고 대한민국 화이팅이니까 대한민국 화이팅이 맞고 그 다음에 요 시간은 요렇게 들어갔는데 두 자리가 이렇게 나왔죠. 그럼 여기 두 자리로 나와야 되는데 여기 지금 시가 한 자리로 나왔죠. 여기 앞에 뭐가 채워져야 돼요? 0이 채워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잘못된 거는 3번이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날짜는 지금 4자리니까 4자리인데 DDD가 어떻게 됐어요? 4자리, 2자리, DDD가 3개가 나왔다라는 거는 영문 요일로 앞에 3글자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이게 맞죠. 그렇죠? 그래서 잘못된 거는 지금 몇 번이다? 3번이 잘못된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 1번에 있는 점이가 들어갔지만 여기 성식에는 소수점이 없기 때문에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죠? 요 내용들 잘 파악을 해 두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셀 서식 대화 상자의 표시 형식에 각 범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일반 서식은 각 자료형에 대한 특정 서식을 지정하는 일반 서식은 아무 서식이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특정 서식을 지정하는 게 아니에요. 벌써 1번이 틀렸네요. 그죠? 숫자 서식은 일반적인 숫자를 나타내는 거다. 회계는 통화기호와 소수점의 열을 정렬하는 데 필요하다. 기타에는 우편번호,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같은 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잘못된 거 몇 번? 1번이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이 이제 잘 나올 거예요. 6번 같은 문제들이. 워크시트에 숫자가 요렇게 들어갔습니다. 요 입력한 후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설정하였을 때 결과로 옳지 않은 거를 찾으라고 했습니다. 얘는 점이 00이 2개니까 어떻게 돼야 돼? 점 00 2개가 이렇게 나와야 되고 여기 천단의 기호가 들어갔으니까 천단의 기호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얘는 맞아요. 그죠? 그리고 얘는 0.00이에요. 그러니까 0이 입력이 없어도 점하고 00이 들어가야 돼요. 점 00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천 단위가 들어가면 안 되죠. 왜냐하면 샵 쉼표 이런 게 없으니까 얘가 맞는 거고 뒤에는 1000원이 들어가서 1000원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기 뒤에 보면은 쉼표가 하나가 생략이 됐다라는 건 요 세 자리가 생략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5가 어떻게 됐어요? 올림수가 되니까 얘가 어떻게 돼야 돼요? 2235가 돼야 되네요. 2235가. 천단의 기호 들어가고 2235가 돼야 되는데 4가 됐기 때문에 얘가 지금 틀렸습니다. 그리고 샵 %예요. 이 %는 원래 있던 숫자에 곱하기 100이 되면서 퍼센트 기호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있던 숫자에 곱하기 100이 되면서 %가 들어가야 되니까 얘도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는 올림수가 3개를 생략을 하고 올림수가 됐을 때는 올라가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게 4다.
그러면 2, 2, 3, 4가 맞죠. 근데 여기 지금 뒤에 있는 숫자가 5기 때문에 얘는 5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요 3번이 잘못됐습니다. 그 다음 또 이런 형태의 문제죠. 이런 형태의 문제는 분명히 여러분들 한 문제는 나올 겁니다. 표시 형식으로 결과가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틀린 게 하나가 있다라는 거네요. 그래서 얘는 7.5가 들어갔어요. 0.00이니까 5, 0이 들어가야 돼. 그죠? 자리를 채워줘야 됩니다. 요 0이. 그 다음 요거는 세 자리예요. 그죠? 그러면 세 자리니까 398은 나와야 돼요. 그런데 44예요. 근데 여기는 세 자리지만 44밖에 없어요. 그럼 이거는 0이 물음표일 때는 유효하지 않은 0은 0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공백으로 나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요거. 그죠? 그래서 정답은 지금 2번이 잘못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3번은 천단의 기호가 나오고 여기 뒤에 쉼표가 들어가니까 세 자리가 끊어져야 되죠. 근데 여기에는 올림 수가 없으니까 요거 이렇게 나오는 게 맞는 거고. 상공, 상사, 기중인데 여기 띄어쓰기가 되어 있으니까 띄어쓰고 상공, 상사, 기중이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죠? 그래서 잘못된 거 몇 번이다? 2번이 잘못됐습니다. 이게 없어야 돼요. 그죠? 빈칸으로 표시가 돼야 된다라는 거.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원본 데이터를 옳지 않은 걸 또 찾으래요. 이것도 또 뭐를 찾아라?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뒤에 쉼표가 들어갔어요. 그럼 여기 세 자리가 끊어져야 되잖아요. 그럼 8이 올라가면서 9가 돼야 되니까 얘는 315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그쵸? 이거 지금 1번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죠? 1번이 잘못된 거고, 그 다음에 여기 2번은 0이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세 자리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쉼표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맞고. 그 다음에 12시에 AM은 결과가 이 서식이 0이면은 얘는 0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12시가 0값이야. 그쵸? 그래서 얘는 0으로 되는 게 맞아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고요. 연도가 네 자리니까 이렇게 네 자리 나와야 되고, M이 어떻게 됐어요? 네 자리로 풀네임이잖아요. 그럼 이 3월에 대한 영어 풀네임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마치가 나온 게 맞고, 데이에 관련된 건 없으니까 데이에 관련된 거 나오지 않는 게 맞아요. 그죠? 그래서 잘못된 거 몇 번이다? 1번이 잘못됐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고, 다음 주 워크시트 화면 자면에 대한 화면 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했는데요. 범위를 선택한 후 값을 입력하고 Alt 엔터를 누르면, 우리가 이 Alt 엔터라고 하는 거는 한 셀에 두 줄 이상 입력하는 강제 개행이었어요. 누르면 선택된 범위에 같은 값이 입력이 된다? 아니죠. 얘는 강제 개행이었잖아요. 같은 값이 입력이 되려고 한다 그러면 컨트롤하고 엔터를 눌러야 되겠죠. 그죠? 그게 잘못됐습니다. 정답은 1번이에요. 그죠? 맞는 거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돌리면 화면의 확대 축소가 된다. 엔터 방향키 아래쪽일 때, 그 다음에 Shift 엔터를 눌러주게 되면 위로 올라가는 거 맞죠? 스크롤 락을 누른 후 방향키를 누르면 셀 포인터는 고정된 상태로 화면이 어떻게 돼요? 이동하는 거죠. 스크롤 락을 위로 늘려주고 하는 것들. 그죠?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틀린 거 요게 1번이 지금 틀렸습니다. 그죠?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놔 주셔야 되고요. 데이터 입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찾으라고 했습니다. 셀 안에 줄을 바꿀 때 Alt 엔터다. 맞죠? 여러분들 Alt 엔터 맞는 거고, 한 행을 블록 설정한 상태에서 엔터키를 누르면 블록 내의 셀이 오른쪽 방향으로 순차적으로 선택되어 행 단위로 데이터를 쉽게 입력할 수 있다. 맞는 내용이고, 여러 셀의 숫자나 문자 데이터를 한 번에 입력하려면 여러 셀이 선택된 상태에서 Shift 엔터가 아니라 뭐다? 컨트롤 엔터라고 했어요. 그죠? 요 내용이 틀렸습니다. 그죠? 열의 너비가 좁아 입력된 날짜 데이터 전체를 표시하지 못하는 경우는 셀의 너비에 맞춰서 샵이 반복이 표시된다. 그러니까 너무 좁으면 샵샵샵으로 나온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잘못된 거는 지금 몇 번이에요? 3번이 잘못됐습니다. 그죠? 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죠? 이제 마지막에 요 엑셀 옵션이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나와 있는데, 이 옵션은 우리가 좀 한번 요 내용을 한번 보면서 보도록 할게요. 요 엑셀 옵션에서 파일에서 이 옵션에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 옵션에 들어가면은 여러 가지 여기 범주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일반에서는 이쪽에 나와 있는 이런 게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본문 글꼴을 어떤 걸로 내가 사용을 할 건지, 글꼴 크기, 새 시트, 우리가 엑셀에 딱 들어가면 여기 나오는 이 시트의 개수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몇 개가 나오게 할 건지, 그리고 기본 보기로 나오게 할 건지, 페이지 나누기로 나오게 할 건지, 레이아웃으로 나오게 할 건지, 그런 것들을 선택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은
요 컴퓨터 요 사용자의 이름을 여기다 쓸 건지, 테마는 어떤 걸 사용할 건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게 바로 어디 탭이다? 요 일반 탭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언어 교정이라고 하는 탭이 있어요. 요 언어 교정에 가서 이제 보시게 되면은 요 자동 고침 옵션이 있습니다. 여기를 이제 눌러서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만약 예를 들어서 제가 더라고 입력을 했어요. TH가 대문자로 입력을 했잖아요. 그럼 자동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제가 여기다 이렇게 체크를 하게 되면은 첫 글자는 무조건 뭐로 바꿔준다? 대문자로 바꿔주는 거. 그리고 요일을 또 어떻게? 대문자로 바꿔주는 거. 그리고 한글이나 영문을 잘못 입력을 했을 때 자동으로 고쳐주게 하려고 한다 그러면 여기다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할 수 있는 곳이 여기 언어 교정이에요. 그죠? 그래서 자동 고치 옵션이라든가 오타미, 대문자 입력 실수를 자동으로 수정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다? 언어 교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장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요 저장에서는 자동으로 어떻게 해요? 요 내용을 좀 잘 기억을 해놔 주셔야 됩니다. 자동으로 내가 몇 분이 지나면 자동으로 엑셀에서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저장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저장 간격은 1분에서 120분까지 가능해요. 요거 외워두셔야 돼요. 1분에서 몇 분까지? 120분까지 가능하다. 그러니까 시간 설정을 여러분들이 해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내용들이 요 저장이라고 하는 범주에서 지정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놔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고급 탭 있잖아요. 요 고급 탭에서 이제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좀 많은데 요 고급 탭에서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우리 한번 봐볼게요. 요 고급 탭에서는 어떤 내용을 할 수가 있냐 하면 다시 한번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요 고급에서는 우리가 여기서 요 엔터 방향 있죠. 엑셀에서 내용을 입력을 하고 엔터를 눌러주면 아래쪽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원하면 방향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있고요. 근데 요거는 이제 보통 사용하진 않는데 여기다 제가 이렇게 체크를 해놓고 2라고 입력을 했어요. 그러면 확인을 한번 눌러볼게요. 그럼 여기다 숫자를 쓰잖아요. 제가 3을 쓰게 되면은 0.03으로 나올 거예요. 이렇게. 제가 여기다가 50을 입력을 하게 되면은 소수점 두 자리로 바뀌니까 0.5가 되는 겁니다. 7을 입력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0.07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소수점을 자동으로 삽입할 수 있게끔 해주는 기능이 요 고급에 있다라는 거. 이걸 3으로 지정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3을 입력을 하면 0.03이 나옵니다. 소수점이 세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 두셔야 됩니다. 이거에 대한 묻는 문제들이 종종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은 체크를 빼야 되겠죠. 그래서 엔터를 눌렀을 때 방향, 그 다음에 소수점 자동 삽입, 그리고 여기 아래쪽으로 좀 내려가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요, 여러분들이 뭐가 있냐면 요 메모를 어떻게 표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 우리가 메모를 보통 삽입하면 빨간색 표시만 나타나는데 빨간색 표시기하고 같이 메모도 그냥 아예 보이게 하려고 한다 그러면 요 아래 걸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위에 걸 선택하면 빨간 표시도 안 나오고 메모가 어떤 내용이 들어갔는지도 안 나타나요. 근데 우리가 이 표시기만 해놨기 때문에 빨간색만 표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도 다 어디에서? 이 고급에서 지정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면은 여기에 있는 거. 행렬 머리글. 이 행렬 머리글을 표기를 할지 말지. 여기 나오니 이거 행하고 이 머리글 있죠? 행하고 머리글. 이거를 체크를 빼버리면 이게 안 나와요. 그럼 우리가 좀 엑셀 사용하는 데 있어서 좀 불편할 수는 있습니다. 그 내용들. 그리고 눈금선을 표시할지 말지. 이 눈금선이라고 하는 거 요거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뺐어요. 그러면 안 나와요. 이렇게 하얗게. 그죠? 요런 것들을 지정하는 게 다 어디서? 요 옵션의 고급 탭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눈금선이 표시가 되는 게 좋긴 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 눈금선의 색깔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 어디서 할 수 있다? 요 엑셀 옵션에서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 리본 사용자 지정도 알죠? 요 개발 도구가 없다 그러면 요 리본 사용자 지정에 들어와서 여기 개발 도구에다가 어떻게 돼야 된다?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여기 또 보면 빠른 실행 도구 모음. 여기에 추가하는 거 있죠? 요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추가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기능이 있다 그러면 선택을 하고 여기서 추가 버튼 눌러주면 이쪽에 들어가는 거야. 제가 얘를 누르고 추가 버튼 눌러주면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그런 것들을 지정하는 게 다 어디다? 여기 엑셀 옵션에서 한다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해놔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요 옵션에 관련된 문제를 좀 몇 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아래 그림과 같이 소수점 자동 삽입에 소수점 위치를 얼마를 지정했대요? 3이에요. 그러면 5가 들어갔다라고 하면 소수점이 몇 개가 나와야 돼요? 3개가 나와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 답은 몇 번이 된다? 1번이 되는 겁니다. 그죠? 정답은 1번이다. 이런 내용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엑셀 옵션에서 설정할 수 있는 작업으로 옳지 않은 거
행이나 열머리글 이거 고급에서 했었죠. 그리고 눈금선의 색깔 바꿔주는 것도 고급이었고, 그래 엔터 키를 치면 왼쪽으로 이동할 수 있게끔 우리가 만들 수도 있었죠. 근데 탭 키를 누르면 다음 시트로 옮겨가게 할 때 이건 옵션에서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새 통화 문서를 열면 3개의 워크시트가 나타나죠. 보통 뭐 1개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이걸 10개로 내가 바꾸고 싶어. 그럼 이거 어디 가서 해야 되냐? 이건 당연히 어디 가서 해야 돼요? 옵션의 어디 탭? 일반 탭에서 요 새 통화 문서 만들기에 포함할 시트 수를 몇 개로 고치면 돼요? 10으로 고쳐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어디에서 해야 된다? 엑셀 옵션의 무슨 탭? 일반 탭이다. 그죠? 그래서 요거 정답은 몇 번이에요? 1번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요 단원에서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숫자, 문자, 날짜, 그 다음에 시간, 그다음 사용자 지정 서식을 어떻게 지정을 해야 되느냐. 그래 엑셀 옵션에 일반 탭이나 고급 탭이나 뭐 자동 저장하는 탭 같은 데에서 어떤 기능들이 숨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